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나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850명) 되고 피해자가 금액은 470억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제가 알고 보니까 아파트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단체더라고요. 꿈에 부풀어가지고 아들들하고 우리 아들들이 그런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각자 방 하나 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구조적으로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내버려 두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폐지가 아니면 사실은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폐지에 가까운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2016년에) 11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한 두세 달에 모집이 한 5, 60%, 6, 70% 다 된 거예요. 구로구청 바로 옆에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전철역 3개, 그 다음에 학교가 있고 구청, 대학병원, 그 다음에 보건소, 또 공원, 뭐 문화체육센터, 지구상에서 거기만큼 인프라가 잘 조성된 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그 욕망이 좀 간절했던 거예요. 좀. 토지 확보 80% 이상 2020년 9월 입주해가지고 아예 판불에서 그렇게 박아놨어요. 안 당할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지역주택인지 모르고 일반 분양인 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세대 이상 모집한 걸로 아는데 전국에서 흩어진 조합원들은 대부분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2020년 1월 30일 날 총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은 입주 설명인 줄 아나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니가 다를까 건장한 건달 같은 놈들 쫙 서가 있고 한 500명이 모여가 하는데 결국은 돈 내라는 거더라고. 그래서 땅 확보 보니까 코로나 핑계, 땅값 올랐다고 이런 핑계 대더니 모집할 때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기다 해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여러분이 사기입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분쟁을 하면은 우리가 덜 억울한데 실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80% 이상 모집됐다 그러면은 등기소 와서 등기부 떼보면 알지 않았냐 이렇게 또 우리한테 오히려 뭐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 80% 이상 확보됐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냐고요. 사기인 줄 알았으면 안 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우리 귀책 사유고 나중에 모든 거 지내고 법정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업자, 공동 사업자가 지위가 바뀌어 있더라고. 투기꾼으로 몰리고 투자자로 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합법을 가장한 진짜 악랄한 사기죠, 사기. 전국 지주택 피해자들의 대부분 저희들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 그 사람들 나와서 뭔가 자금적인 부분이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졌다. 3차를 자기네들이 내래요. 이게 돈이 없대요. 근데 그때 그래서 막 다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뭐 하나 법을 바꾸면 된대요. 뭐 하나 한 줄을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시청인지 국회의원인지 만나서 가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대요. 동의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몇 퍼센트로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때도 희망적인 메시지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체 왜 그래요, 사람들이? 참네. 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한 거를 꿈에 부풀어가지고 아들들하고, 우리 아들들이 그런 아빠한테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각자 방 하나 주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막 쓰리잡, 포잡하고 있어요. 제가 바쁜 이유가 이거 끝나고 또 알바 가야 돼요. 일요일까지 일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총 자본금이 20년 12월에 자본금이 850억이 넘어요. 그런데 총회할 당시에는 현금 자본금이 79억밖에 없어요. 79억. 그리고 건물 산 게 47억. 5% 자본금 5%만 땅을 샀어요. 그래서 합치는 우리가 자산이 가까이 120억. 근데 현재 이 120억은 없어요. 19년도, 20년,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뒤집어진 거죠. 그때 이제 현실을 직감한 거죠. 그 당시에. 총 자본금의 5% 땅 매입, 5%도 안 되는 돈으로 땅 매입해 놓고 10% 정도 남은 거예요. 자본금이.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돈이 아예 없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추진위 원장 그렇게 돈이 없는데 추진위 원장은 매달 300몇십만 원씩 꼬박꼬박 300만 원씩 정도 돈을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가요. 거기다 뭐 연말에 뭐 보너스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현 추진위 원장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데 운영을 못 하면 그거를 사업비라고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걸 꼬박꼬박 가져가요. 조합원 모집 수수료가 영업사원들 수수료거든요. 엄청 많이 나가요. 82억이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화번호 여기 한국투자신탁 전화번호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요. 물어봤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전화하면 조합원이냐 추진위 쪽에서 확인해라.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이제 이 지주택이 원래 옛날에는 이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제 나라에서 법을 신탁회사에서 돈을 맡기게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했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 돈이 사라지지 않겠구나. 적어도 우리 돈이 업무대행비 빼고는 남아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신탁회사에 맡겨놨는데. 근데 신탁회사에서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면 지급을 한대요. 그게 가란지, 뻥튀기 계약서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없이 그냥 지급을 한대요. 이런 게 이제 뭐 처음엔 몰랐고. 한국자산신탁에서 돈 관리하니까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건설사를 뭐 대형 누구를 뭘 할지 우리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선정을 할 거라는 식으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와. 김치국물 마셨던 것 같아요. 건설사를 누가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도 브랜드 가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중요하다고 막 그래가면서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108동 1701호였어 우리 집이. 사실은 그 중간에 조합이 아니라 업무 대행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업무 대행사가 시쳇말로 주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는 사업의 주체는 조합인데요. 근데 그 업무 대행사가 처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한 다음에 조합을 결성해서 한번 새 집 지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컨설팅 회사임에 불과한데요. 그 업무 대행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쓰거나 뭐 월급 책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 비용 책정 이런 것들이 거의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요. 깜깜이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유사 사업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매달 업무 집행비를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매달 법정화가 돼 있고요. 안 하면 이거는 또 조합의 또 소위 말하는 교체 사유, 집행부의 교체 사유가 되고, 이것이 잘 안 됐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시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강력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소위 말해서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라고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거든요. 법령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면 조금 다른 어떤 비슷한 사업 방식보다 느슨하기도 하고 디테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깜깜이로 어떻게 돈을 썼는지, 내가 낸 조합비가 또는 중간에 내가 추가로 낸 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필터링이나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블로그라든가 카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공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 기존에 있는 조합을 찾아가서 써 있는 서류를 이제 오픈해달라고 하잖아요. 가면 또 문 잠겨 있고 그래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한다면 좀 쉽게 해서 좀 성공 확률을 좀 높여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약간 의심스러우면 일반적인 재개발 같이 뭔가 통제와 감독 기능도 좀 철저하게 해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은 특별법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주택은 피해가 훨씬 많고 하는데도 이거는 누구 하나 구제 방안을 검토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주택 그거 특별 수사본부라도 차려서 그동안 해먹은 놈들 전부 다 사람들 전부 다 색출해서 처벌할 거 처벌하고, 그들이 숙면한 돈 흘러간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회수해서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대책을 세워주는 게 저희 소박한 바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이토록 문제가 많다면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금보다는 좀 약간 더 낮춰주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의 원래 존재 가치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무주택이라든가 1주택자이면서 내가 집을 상급지로 가고 싶은 분들의 어떤 그러한 아주 근원적인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완화를 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감독이라든가 지휘 기능 같은 관해 그런 어떤 기능들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구조적으로 굳이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진짜. 재건축 재개발처럼 각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권한을 확보하니까 조합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땅을 살게라고 하는데, 땅을 안 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제대로 하려면 LH나 GH나 지방의 공공공사가 이런 조합 역할을 하고, 사업 구역이나 이런 게 대상지가 있다면 돈을 이쪽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서 토지 확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수수료 받더라도, 그러니까 시행이익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양이인지 착한 강아지인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계속 개정은 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개정하고 했는데, 어떤 법이 개정이 되면 이 또 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회피하는 방법을 또 찾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걸 버리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지금처럼 내버려 두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될 것 같습니다. 폐지가 아니면 사실은 개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이제 동업을 해서 건축을 한다라는 건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면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물론 이제 개발 형태의 하나로 남겨둘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폐지에 가까운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